자, 그러니까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이 일단 미국이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일본과 철의 동맹을 맺었고 한국 군사 동맹인 한국과 여러 가지 선택을 좀 요청하기도 했던 그 시점이 왔고요. 대만도 아주 보호의 날개를 펴고 있고 베트남 다시 쭉 돌아가면 이제 인도입니다. 자, 인도의 국가 수반을 올해 미국이 국빈으로 초대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 미국이 초청한 올해의 3명의 국빈이거든요. 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는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고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남아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인도가 제일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그동안 미국을 5번 방문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아, 취임한 지 이제 9년쯤 됐잖아요. 그중에 5번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했지만 국빈 방문으로 초대받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렌드라 그 총리의 과거 그 사례를 보면은 네. 과거엔 미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에 네. 이 힌두교와 이슬람의 그 싸움이 있을 때 힌두교 쪽을 편을 들어주면서 당시에 그 한 10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네. 이걸 문제 삼아서 당시 미국 정부가 모디 총리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가지고 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요. 미국은 지금 북한과 중국을 향해서 인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압박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전략적으로 필요한 인도는 좀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2005년에는 그때 미국을 못 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미국을 계속 5번이나 갔는데요. 네. 역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할 때 꼭 필요한 국가가 인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렌드라 총리는 그동안에 5번이나 미국을 간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저 모습은 미국 의회인데 우리 윤 대통령처럼 저기서도 연설한 모양이군요. 네, 그 모디 총리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그 복수로 지금 벌써 2번째인데요. 이렇게 2번 한 그 정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처칠 영국 전 수상 정도여서 이제 처칠급 예우를 받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에 관해서는 사실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계기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어쨌든 미국은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는 무대를 깔아줬습니다. 그만큼 인도와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인도가 그 제3세계 국가들의 맹주를 자처하는 비동맹 외교를 해왔던 나라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그 쿼드 회원국으로 미국이랑 손을 엄청 열심히 잡는 것처럼 하다가도 또 러시아로부터는 싼 그 원유를 엄청 사들이면서 이게 사실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 되겠다라는 미국의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앞서 저희가 러시아 전쟁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사회가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돈줄인 러시아산 원유는 사지 말자 했을 때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렇게 값이 싸진 원유를 인도가 왕창 샀잖아요. 한마디로 제재의 구멍을 뚫어버렸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었던 거네요. 네, 심지어 근데도 미국은 괜찮다, 우리는 이해한다, 그런 반응을 보였으니까 네. 이번에 그 인도와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AI 인공지능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또 방산 분야 같은 첨단 기술과 안보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대중경제에 고삐를 베는 그 모든 분야들에 대해서 인도랑 손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에서의 전쟁, 아주 새로운 쿠데타 국면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외교 일정이 정확하게 이번 주에 떨어졌다는 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4번째 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